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강성율문학TV 제3화는 물방앗간에서 만난 성서방네 처녀 이효석 작가의 메밀꽃 필 무렵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허생원이 성서방네 처녀를 물방앗간에서 만나는 그런 장면이고, 이 그림은 이제 허생원과 아들 동이 아들로 추정이 되죠. 이렇게 이제 조선들이랑 같이 장터를 옮겨 다니는 메밀꽃이 흐드러지게 핀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그 강의 이야기 순서를 말씀드리자면 작가 이효석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메밀꽃 필 무렵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석 작가는 1936년 10월 조강 잡지, 조선일보사에서 발행한 이 잡지에 이 작품을 발표했고, 같은 해 1936년, 그러니까 일제치하라고 봐야 되겠죠. 이상의 날개와 김유정의 동백꽃도 동시에 발표가 됐습니다. 메밀꽃 필 무렵은 다 아시다시피 이효성 문학의 백미이자 한국 문학을 대표하는 단편 소설 가운데 하나입니다. 작가의 고향 부근인 강원도 평창군 봉평과 대화를 중심으로 해서 상간마을 장터가 배경이 되겠고, 허생원과 성서방네 처녀 사이에 맺어진 하룻밤의 애틋한 인연이 중심이 되는 스토리입니다. 이 사진은 이효석과 부인 이경원인데요. 두 사람은 동성동본이어서 이경원의 부친 이시우의 왕관 반대에 부닥쳤지만은 두 사람은 끝내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나 미녀를 두었지만 부인 이경원은 불행하게도 복막염으로 28살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로 사망합니다. 이효석은 이제 경성제국대학, 이제 오늘날에 아마 서울대 정도 될 것 같은데 영문과를 졸업하고 1940년엔 아내와 어린아이 맞아 이렇게 이런 데 시리에 빠져서 만주 같은 데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뇌망염으로 36세 나이로 요절하고 맙니다. 그 지도는 이제 강원도 평창군의 지도인데 봉평면이 있고 대화면이 있고 여기는 이효석 생가를 복원해 놓은 겁니다. 메밀꽃 필 무렵은 저자가 이제 일본어로 직접 번역해서 발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만은 현재는 봉평면에 이효석 문학관이 있고 인근에는 메밀요리를 파는 식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학관이 되겠고요. 메밀꽃 필 무렵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장인물은 허생원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있는데 왼손잡이 얼굴뱅이고 한평생 장돌뱅이로 살았습니다. 변변은 재산도 여자도 없는 늙은이로서 젊은 시절에 돈을 좀 번 것 같긴 하지만은 노름으로 모두 잃어버리고 가족이라고는 늙은 아기 한 마리였습니다. 조선달이라고 하는 인물은 허생원의 친구이고 나이가 지긋한 역시 장돌뱅인데 여기에 젊은 장돌뱅이 그 동이가 등장합니다. 아버지 얼굴을 모르고 태어나서 계부와 아버지와의 마찰을 계기로 집을 나와서 장돌뱅이가 됐다고 하는데 아마 이제 말하자면 허생원의 아들이지 않을까 이런 그 뉘앙스를 풍깁니다. 성서방의 처녀 이름은 나오지 않고 작품의 배경을 보자면 메밀꽃은 밤에 봐야 더 아름답습니다. 하얀 눈이 내린 것처럼. 그래서 이제 소설의 배경이 달밤 아래인 그 까닭이 거기에 있고 장돌뱅이 허생원의 애수가 산길과 달빛과 메밀꽃과 개울로 연결되면서 신비스러운 배경과 함께 낯익은 한국 청소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게 허생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는 일은 옷감을 하는 장돌뱅이 가족은 없고 왼손잡이 얼굴 좀 얼긋단 얘기죠. 성격은 소심하고 정이 많은 그런 인물로 묘사가 됩니다. 자, 호탕스럽게 놀았다고는 하지만 계집안을 후려보지는 못하였다. 계집이란 좀 쌀쌀하고 매정한 것이었다. 평생 인연이 없는 것이라고 신세가 서글퍼졌다. 일신에 가까운 것이라고는 언제나 변함없는
한필의 당나귀였다. 작품 속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는 하여도 꼭 한 번의 천리를 잊을 수는 없었다. 뒤에도 처음에도 없는 단 한 번의 괴이한 인연. 봉평, 강원도 평창군에 있죠. 봉평에 다니기 시작한 젊은 시절이 일이었으니 그것을 생각할 적만은 그도 참 보람을 느꼈다. 준박의 모습. 장선날 꼭 이런 밤이었네. 객주집 토박이란 무더워서 잠이 들어야지. 밤중은 데서 혼자 일어나 개울가에 목욕하러 나갔지. 공평은 지금이나 그제나 마찬가지나 보이는 곳마다 메밀밭이어서 개울가가 어디 없이 하얀 꽃이야. 돌밭에 벗어도 좋을 것을 달이 너무도 밝은 까닭에 옷을 벗으러 물방앗간으로 들어가지 않았나. 이상한 일도 많지. 거기서 난데없는 성서방네 천녀와 마주쳤단 말이네. 공평서야 제일 가는 1세기였지. 미인이었단 얘기죠. 팔자에 있었나 보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마 조선달의 대답입니다. 아무리 마고 응답하면서 말미를 아끼는 듯이 한참이나 담배를 빨 뿐이었다. 허, 허생원 이야기죠. 구수한 자줏빛 연기가 밤 기운 속에 흘러서는 녹았다. 날 기다린 것은 아니었으나 그렇다고 달리 기다리는 논팽이가 있는 것도 아니었네. 처녀는 울고 있단 말이야. 짐작은 되고 있었으나 성서방면은 한참 어려워서 들고 날 집안의 물건을 팔려고 가지고는 어려워졌단 얘기죠. 한 집안일이니 딸에게들 걱정이 없을 리 있겠나. 좋은 데만 있으면 시집도 보내려만 시집은 죽어도 싫테지. 그러나 처녀랑 울 때같이 정을 끊은 때가 있을까? 처음에는 놀라기도 한 눈치였으나 걱정이 있을 때는 누그러지기도 쉬운 듯해서 이럭저럭 이야기가 되었네. 생각하면 무섭고도 기막힌 밤이었어. 제천인지로 주랭랑을 놓은 건 그 다음 날이었나? 다음 장토막. 그러니까 한 장날로부터 다음 장날 사이 동안에는 벌써 온 집안이 사라질 뒤였네. 장파는 소문에 발끈 뒤집혀 고작해야 술집에 팔려가기가 생수. 좋은 수가 잘해봐야 술집에 팔려갔다. 그런 얘기죠. 그런 이야기로 처녀의 뒷공문이 자자들 하단 말이야. 제천 장판을 몇 번이나 뒤졌겠나. 어, 공평에서 이제 이렇게 제천까지 갔던 얘기입니다. 하나, 처녀의 꼴은 꽁거먹은 자리, 아무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꽁거먹은 자리는 재나 있지만은 아무 어떤 일을 해도 대가가 없을 때 쓰는 표현인데,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얘기죠. 첫날 밤이 마지막 밤이었지. 그때부터 봉평이 마음에 든 것이 반평생을 두고 다니게 됐네. 평생에 늘 잊을 수 있겠나. 작품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이상은 장돌뱅이, 허생원과 조선달 동이라는 애송이 장돌뱅이 세 사람이 달빛을 받으며 메밀꽃이 하얗게 핀 산길을 걸으면 나눈 대화 이야기입니다. 동이는 이런 말합니다. 어머니는 사생활을 낳고 쫓겨났으면 나는 후부도 아버지 밑에서 고생을 하다가 집을 뛰쳐나왔다. 이 동이가 그 허생원을 업은 장면인데요. 그러니까 허생원은 동이 모친의 친정이 봉평이라는 것, 동이가 자기와 똑같이 왼손잡이인 것을 알고는 그 하룻밤의 인연으로 동이가 태어났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이 어머니가 현재 살고 있다는 충북 제천으로 행선지가 바뀌면서 소설은 마무리되는데 평창에서 제천까지가 상당히 멀거든요. 그러니까 작품의 장치, 소설 작품 속에 이제 이렇게 독자들이 알게 모르게 끼워놓은 장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일 장화정 보고는 제천이다. 대화정은 현재 그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부근인데 봉평장하고 대화면은 17km 정도밖에 되지 않는 데 비해서 대화장에서 제천까지는 충북 제천까지는 60km가 되니까 상당히 먼 거리죠. 이걸 여기를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못생긴 나귀와 달리 나귀 새끼는 아주 귀엽다고 묘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못생긴 허생원과 잘생긴 동이가 혈연 관계일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장치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왼손잡이란 말이 나오죠. 왼손잡이 자식이 왼손잡이일 확률은 부모 모두 오른손잡이일 때는 10% 이하지만
부모 모두 왼손잡이일 땐 26%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밀꽃 필 무렵은 이효송 문학의 백미이자 한국 문학을 대표하는 단편 소설이고 강원도 평창군 봉평, 대화 등 산간마을 장터를 배경으로 해서 허생원과 성서방네 처녀 사이에 맺은 하룻밤의 애틋한 인연을 중심으로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옷을 벗으러 물 방앗간으로 들어갔다가 성서방네 처녀를 만나서 꿈 같은 하룻밤을 보낸 허생원. 작품에 자세히는 안 나옵니다만은 말하자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 그날 밤 일을 잊지 못해서 처녀를 잊지 못해서 반평생 동안 본평장을 찾아다닌 허생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아들로 추측이 된 동희를 만나서 그 처녀, 동희 어머니가 되겠죠. 살고 있다는 제천으로 갑자기 행선지가 바뀌면서 소설은 마무리됩니다. 말하자면 그 하룻밤 사랑을 찾아서 이렇게 가는 장면이죠. 오늘 영상은 제가 썼던 복숭아꽃 성공룡한가에서 이제 발췌했고 다른 내용도 좀 추가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호석 말하자면 문학관이죠.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제가 내보내고 있는 강성률 철학TV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